안녕하십니까. 3시간만 투자하자. 전산회계 1급 합격! 합격! 이것만 꼭 기억하자. 기억하자. 자, 두 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우리 이제 부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어음분기죠. 자, 재고자산, 원재료나 뭐 상품일 때 전자음을 발행하면 지급업이라고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외의 용도로 어음을 사용하게 될 때가 있으세요. 재고자산이 아닌 건데 비품을 사거나 뭐 차량 운반을 토지를 샀다. 어음을 발행해줬다. 그러면 우린 대변에 삐삐급급. 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급어음이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오답 처리합니다. 요거 미지급금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금전 소비 대차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걸로 빌려온 걸로 했을 때, 자, 여기는 어음을 발행해 준 사람이니까 돈을 빌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간이 짧으면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고요. 1년 내면, 기간이 길면 이제 우리가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금전 소비 대차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온 걸로 봅니다. 요런 경우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계약금을 먼저 주면 선급금이었고요. 여기는 선수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수금은 내용 불명의 돈을 받으면 우리 가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수금. 자,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우리는 일단은 가수금이라고. 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 하시는 거고요. 현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단기 차입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 자, 만기가 이제 1년, 상환이 1년 이내의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차입금, 뭐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시면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부채 중에 예수금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금은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이에요.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 갖다 내는 분괴입니다. 그래서 급여 나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분괴죠.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시면 이걸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 잠깐 보관하고 있으신 거고. 그럼 이 보관한 돈 중에 우리 이제 급여가 나갈 때 이제 4대 보험이 나갑니다. 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갖다 내면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고 우리가 종업원 부담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이제 절반은 또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 절반의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절반의 부담은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각자의 비용으로 이제 시험 문제마다 조금 요새 다르게 내가지고 모든 거 이제 일률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뭐 국민연금은 세금과국가, 건강보험료는 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자, 어떤 보험료로 처리해라? 그럼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그럼 복리후생비. 거기 써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럼 그대로 똑같이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아니고요.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합쳐진 게 1,000원이에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시고 종업원 부담금이 이제 500원이고 회사 부담금 500원인데 이 500원에 대한 걸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보통예금 1,000원이 나갑니다. 이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변에 본인 부담금, 종업원 부담금, 예수금 처리. 그럼 500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500원은 복리후생비 처리해라. 그럼 복리후생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제조회사니까 이게 복리후생비가 이제 두 개 나와야죠. 하나는 500번대가 하나 나오는 거고, 하나는 800번대가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하나로만 처리했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1년 이상씩 걸쳐서 갚아야 되는 돈들을 얘기합니다. 뭐 퇴직연금에 대한 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뭐 꼭 부채라기보다는 요걸 이제 분개를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에 대한 확정급여형이 나오시면,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 퇴충이 이제 요거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에다 넣은 거니까 이건 뭐 퇴직연금을 또 부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우리 사채가 나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논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사채는 이제 할인 발행, 이게 이제 사채는 자금 조달이 목적입니다. 자, 할인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보다 낮게, 그죠? 돈을 받아왔을 경우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 총 액면 총액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발행가액 받아온 게 800원이시고, 대금을 보통 예금했을 때, 사채 발행하면 이게 이제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자율의 차이인데, 자, 여러분 문제 뭐 크게 이자율 갖고 막 세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어서, 자, 요 액면총액, 돈 받은 금액, 요거를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채, 보통 예금 일단 들어왔고요. 자, 액면총액이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액면총액으로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1,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채 액면총액 1,000원, 돈은 800원 받았으니까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그죠? 그죠? 200원에 대한 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이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채를 발행했을 때 나오는 이 비용은 자,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사채 발행비예요. 뭐 사채를 인쇄하든지 모집 공고를 한다든지 그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자, 현금 100원 나가셨어요. 자, 그럼 이거 사채 발행비 비용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00원을 손해 본 거잖아요. 일단 적게 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가산하시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논리는 이제 기간이 이제 1년이 넘어갔을 경우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상환기가 1년이 넘어간다. 만기 이후에 1년 이후에 차입을 했다.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대변에 장기 차입금. 뭐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 그럼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대보증은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돈을 받았을 때는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래서 얘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면 보통예금. 자, 그럼 얘가 임대보증금이에요. 이렇게 임대보증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본은, 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거든요. 자, 이제 활증 발행이 있고, 액면 발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할증과 할인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할증이 더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본금을 발행하면 제가 그랬잖아. 사채는 총액으로 가는 거고 얘는 한 주당 가격으로 발행 주식 곱하기 1주 액면 그러면 우리 이제 액면 금액이 나옵니다. 전체 금액이 나오시는 거고요. 돈 받은 게 그보다 많다. 그러면 이 초과된 금액을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게 자본이용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새로운 주식 발행할 때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할인 발행은 반대의 논리가 되겠죠. 액면가액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적게 받은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자본 조정 항목이시고, 그럼 얘가 여기에 신주 발행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여기 사채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자기 주식은 팔아서 더 많이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얘는 취득원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처분했으니까 나가시는 거고요. 돈 들어왔는데 그것도 많이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이 자본잉여금으로 본다라는 거 회계는 자,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할증일 경우에 주식 발행 추가금에서 뺀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액면, 여기 한 주만 했어요, 저는. 한 주만. 자, 그래서 전체 액면가액이 10,000원입니다, 한 주에. 발행가액은 12,000원이고, 주식 발행비 1,000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뭘 찾아라? 액면가액을 찾아라, 액면가액. 액면가액 10,000원. 시험에는 여기 뭐 100주, 200주, 뭐 이렇게 만 주 나오고 곱한 금액이에요. 여긴 저 한 주만이니까. 자, 그럼 돈 들어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12,000원 되겠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이게 통상적인 분계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다? 지금 여기는 주식 발행비가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현금 나갔습니다. 1,000원. 그죠? 그럼 여기다 비용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이렇게 뺀다. 자, 이렇게 할인 발행일 때, 할증 발행일 때는 여러분들이 얘는 할인 발행일 때는 가산하는 거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일 때는 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뺀다. 그죠? 할인 발행일 때 봅니다, 이제. 자, 주식을 일단 발행을 하셨어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뭘 찾아라? 액면가 이걸 찾아라. 액면가액, 액면가액. 그러면 발행 돈 받은 금액이 8,000원입니다. 돈이 들어오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할 때 2,0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0원 끝이에요. 자, 근데 얘는 여기 뭐가 나왔죠? 주식 발행비가 1,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현금 나갑니다. 그죠? 1,000원. 자, 그럼 이제 2,000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안 된다. 어떻게 알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더해라. 그래서 손해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3,000원으로 표시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주식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단추 처리한다든지 얘는 취득원가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샀어요. 자본 조정 임시 계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주식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자, 요걸 이제 자본 조정 항목이시고요. 이걸 이제 갖고 있다, 임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내다 팔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자기 주식 10,000원짜리 취득원가 12,000원 처분했다. 그러면 보통 예금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자기 주식 원가 취득원가 10,000원 이거 쳐주셔야 돼요. 돈 남았다. 우리 자기 주식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상적인 분계는 자, 요건 이제 자본잉여금이라고 회계는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 이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주식 나갑니다. 10,000원. 자, 그럼 돈 들어옵니다. 7,000원. 그죠? 그럼, 손해봤네. 3,000원. 이걸 뭐라 그런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얘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본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는데, 자,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들은 서로 상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을 했는데, 전에 뭐가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얘부터 상계를 하고, 그래도 남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기 주식 똑같습니다. 얘도 상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전에 뭐가 나오면,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왔는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자, 요거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상계 정리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자한 경우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는 생긴 거예요. 자, 발행가액이 12,000원이고 주식 발행할 때 현금 금액은 액면금이 10,000원입니다. 자, 요게 없을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다. 이걸 이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자본금 적습니다. 발행 주식 수 곱하기 1조 액면 액면 자, 액면입니다. 10,000원. 자, 그럼 돈은 얼마 들어요? 2,000원 들어오죠. 12,000원. 그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남는 건데, 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 뭐부터 상기한다? 마이너스부터 상기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없애고, 그럼 이 1,000원 없앤 건 결국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남습니까?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분계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는데 내가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럼 얘부터 먼저 상계하고 우리 대손 충당금 상계하듯이 있으면 까다. 까고 남은 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주식 발행에서 남았다. 그럼 주식 발행 추가금이 되시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근데 그럼 내가 손해를 줄여야 되는데 보니까 어이구 이게 있었네. 주식 발행 추가금 돈 남은 게 있으면 얘부터 먼저 깐다. 따고 남은 금액을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자기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기 주식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처분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자기 주식이 취득원가가 10,000원이었어요. 8,000원에 처분하시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 이제 빼고 먼저 통상적인 분계를 먼저 하시면 돼요. 자기 주식 취득원가를 내보내시고 돈 받습니다. 얼마? 8,000원 받습니다. 그럼 뭐 원래대로 하면 얼마? 2,000원 손해본 거죠. 그럼 자기 주식 뭡니까? 처분 손실 2,000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있네. 내 손에 2,000원을 계속 손해를 봐야 되나? 아니잖아요. 손해 뭐 한다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얘부터 먼저 상계를 하셔야 돼요. 자, 얘부터 먼저 상계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0원으로 이렇게 상계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기한다. 그리고 또 남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시는 거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근데 옛날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얘부터 상기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요 분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 단골 손님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요새 이제 이게 종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배당 결의일 날 이제 주총 때 이제 처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2월 이익잉여금에서 남은 잔액에서 여기 넘겨받으셔가지고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이게 강제적립금이에요. 잉여금, 우리 이익잉여 단기순이익에서 남은 돈에 대한 걸 처리할 때 자, 우리는 요 강제적립, 자본금이 2분의 1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은 무조건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적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현금 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현금 배당한 거,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주식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월 이익잉여금에서 줄어드는 거고요. 자, 이걸 실제로 돈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배당 이제 이 주총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돈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의만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을 실제로 배당했으면 여기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여기다가 반대로 분개하시는 거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되시는 거고요. 주식을 또 발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교부 주식이다. 발행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줬으니까 주식으로 가져가실 분들 이렇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우리 액면가에게는 자본금 이렇게 발행됐으니까 이렇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결의를 했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 이제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얘기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세요.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면 이제 이게 100원이었어요. 뭐 1,000원으로 할게요. 1,000원으로 하고 자, 10,000원 정도 할까요? 그래, 10,000원으로 합시다. 비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얘가 이제 5,000원이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남습니까? 500원이 남습니다. 이 500원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인 회사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장님 가져가 주식회사는 이제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에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5천 원 남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주식 배당이 있고 500원, 그다음에 현금 배당도 있을 거고 현금 배당 5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 적립금에다가 적립을 한다. 무슨 무슨 적립금, 준비금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도 남으면 다음 연도에 넘겨주시는 2월 이익 잉여금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 돈 3,000원을.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주식을 배당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1,000원이 자, 여기는 500원을 했군요. 500원. 여기도 500원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니까 여기 현금 배당 500원 하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500원에 10%니까 50원이죠. 여기 50원, 금전 배당에 10%를 적립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 두 개를 자,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00원. 여기가 자, 여기도 500원. 현금 나갔으니까 실제로. 그럼 여기에 원천 징수를 하게 되시면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도 교부해 줬으니까 이게 이제 차변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원, 그다음에 여기 자본금 500원.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